한국사의 이해는요, 기본 교육 60시간, 또 시민 참여 10시간 해서 모두 70시간이에요. 우리 교재는 50과까지 있어요. 교재는 사회 분야가 8과까지 있고요. 그리고 교육이 4과 있고, 그리고 문화가 한 여섯, 일곱 과가 있죠. 문화가 일곱 과. 19과까지가 문화고요. 그리고 20과부터 시작해서 정치가 다섯 과가 있고, 경제가 또 다섯 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하고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리, 이렇게 총 50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탐구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1과부터 시작해서 50과까지 탐구 문제를 함께 풀어볼 생각입니다. 50과를 차분히 녹화를 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계속 풀어보시고요. 평가를 할 때 이 탐구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구 문제를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과는 그 한국의 상징이에요. 상징이면 코리안 이제 그 심볼이죠.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들.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죠. 한국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하면 한국의 상징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태극기. 태극기는 뭐예요? 태극기는 맞죠? 한국의 국기입니다. 국기. 이 국기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의 국기. 네이션 플래그라는 그 뜻이죠. 한국의 국기. 그래서 이 기라는 게 플래그란 뜻이에요. 태극기예요. 그리고 애국가는 한국의 노래죠. 그래서 한국의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국가입니다. 국가. 이 가라는 말이 뭐냐면 노래란 뜻이에요. 송. 그다음 무궁화는요. 한국의 꽃이죠. 그래서 꽃을 뭐라고 하냐면 국화라고 합니다. 한국의 꽃, 국화. 그래서 이것의 공통점은 상징을 이야기를 하죠. 한국을 나타내는 거, 상징. 복지는 웰페어고요. 그리고 기원은 오리진, 그리고 문화는 컬처입니다. 그다음 태극기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그래서 태극기에 대해서 좀 그동안은 한국의 국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단순한 문제에서 요즘에는 이제 태극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태극기에 빨강은 이제 불이 아니고 존귀하다, 리스펙트할, 존귀하다라는 뜻이고요. 파랑은 물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희망을 나타내죠. 희망을 나타내고요. 태극기의 사괴는 존귀, 희망, 평화, 조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괴가 뭐냐면 이렇게 태극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가운데 이 태극 문양이 있잖아요. 태극 문양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 4, 5, 6 이렇게 3, 4, 5, 6 이런 식으로 여러분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3, 그다음에 4, 4는 어떻게 써요? 그죠? 그다음에 5 이렇게 뭐 6은 이제 요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리고 사는 가운데가 이렇게 반동각 났죠? 이렇게 3, 4, 5, 6. 그래서 이 4, 이게 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4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하늘, 땅, 하늘이고, 요거는 땅이라고 그랬죠. 하늘, 땅, 그 다음에 물, 불, 불. 이렇게 하늘, 땅, 물, 불.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기, 희망, 평화, 조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늘, 땅, 물, 불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 이거 맞죠? 주변에 사계가 있다. 이거 맞죠? 태극기는 국경일 및 기념일에 만이 아니에요. 만. 태극기는 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 관공서에는 주민센터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관공서에는 항상 태극기가 달려 있죠. 개양되어 있습니다. 3번 한국의 국화와 이제 국화가 뭐라고 그래서요? 나라의 꽃, 화라는 것은 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궁화, 무궁화하고 그다음에 문장, 국가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은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문장은 대통령의 권위를 상징한다 아니고요. 국가의 나라의 이제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궁화는 나라를 사랑하는 꽃이다라는 무궁이라는 것은 엔드레스라는 뜻이거든요. 피고 지고 또 피는 거, 영원히 피는 거, 영원히 피는 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꽃이다라는 뜻은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피는 꽃이다. 영원히 이제 피고 지는 꽃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무궁화. 무궁화는 최근에 한국을 상징하는 꽃으로 지정되었다. 최근은 아니에요. 최근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한국을 상징하는 꽃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문장은 무궁화와 태극기 모양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국가 문장이 이제 기억이 나죠, 여러분? 이렇게 문장 모양을 여권 같은 데 보면은 국가 문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 문장은 이렇게 대한민국 요런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렇게 요런 모양이잖아요. 국가 문장 모양이 여권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제 요 위에 있는 거. 가운데는 태극이고 이 옆으로는 무궁화. 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문장을 나타내서 그래서 태극기 모양을 이제 기초로 만들어 졌다. 그래서 정답입니다. 다음은 이제 국가인 애국가의 일부분이다. 그랬죠? 애국가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애국가의 일부분 들어갈 말은 물어봤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다들. 그래서 한국의 국가인 애국가의 일부분이다. 이 애국가라는 말이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다. 아까 나라를 사랑하는 꽃이라고 해서 여러분 헷갈렸죠? 이 애라는 말은 사랑하다. 그래서 국은 이제 국가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애는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다. 그 다음에 국은 이제 자기 나라, 네이션. 그 다음에 가라는 것은 노래.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다음에 꽃이 있죠. 어떤 꽃? 국가 나라 꽃이죠. 그래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그래서 여러분이 그 6단계 국적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거는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하느님이 이제 보호하셔서 도와주셔서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가 영원히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가 삼천리라고 하더라고요. 삼천리.
삼천리. 그래서 1, 2가 이제 0.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 2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삼천리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삼천리 화려강산 아주 예쁜 나라란 뜻이에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길이 끝나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번에는 한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읽기 이 문제가 구술 문제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죠. 맞는 걸 물어봤죠. 그래서 한글은 이제 한글을 만든 후 맞는 걸 찾아야 돼요. 문맹이라는 말은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글자를 읽을 줄 모른다. 읽을 줄 모르는 상황, 모른다. 그래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한글을 만든 다음에 문명이 늘어났다. 한글을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이 글자를 많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글자를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문명이 늘어나지는 않죠. 문명이 없어졌죠. 훈민정음은 옛날 한국의 옛날 이름이에요. 이 한글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한글의 옛날 이름인데 훈민정음은 이제 뜻이 훈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다. 그죠? 그래서 이 훈민정음도 보면은 훈민정음 이렇게 하면은 훈은 이제 가르치다. 그다음에 민은 이제 백성, 국민이죠. 나라의 국민이고 정이라는 것은 바르다라는 소리예요. 바르다. 음이라는 것은 소리. 그래서 이 국민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이런 아주 큰 뜻이 한글의 옛날 이름이. 이게 한글 이름이.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한글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적은 책이거든요. 해례본이.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기록유산으로 이제 지정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제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됐고,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라는 말이 맞죠. 한글의 이 자음은 뭐냐면 여러분 기역, 니은, 띠끌, 리을 이게 이제 자음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음은 뭘 가지고 만들었냐면 자음은 혀, 목, 입술 등 발음 기관의 모양을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이 아니고 자음은 이제 발음 기관 모양. 이 발음을 하는 거 입이라든지 뭐 또 목구멍이라든지 혀라든지 이런 거 발음 기관을 이제 본떠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은 아야 어여 모음이죠, 그죠?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은 바로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음은 이제 혀, 목, 입술 등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한국 정부는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을 한글날로 이제 지정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을 이제 한글날로 만든 건 아니고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한글날 정한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한 거예요. 기념해서 한글날로 지정했다 해서 틀린 겁니다. 6번 한국의 국경일 중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국경일 중에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날. 그래서 기억하고 그다음에 기념하는 그런 날이다. 이 날은 언제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이렇게 해서 무슨 날이냐면 현충일이죠. 현충일. 그래서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3.1절은 1919년 이제 3월 1일이죠. 그죠? 3.1절. 3.1절은 이제 일본의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정확하게 키워드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3.1절은 일본의 지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아 갔거든요. 그래서 지배를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의 지배에 저항해서 레지던트를 한 거죠. 저항해서 일어난 저항하여 일어난 독립만세운동. 대한독립만세 했거든요. 그래서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가 이제 일본의 지배에 저항한 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아 가서 그래서 독립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독립만세운동을 한 운동을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현충일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날이고요. 제헌절은 헌이라는 말은 뭐예요? 헌법이죠. 제라는 말은 뭐예요? 제는 제과 제빵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그래서 제 헌법을 만든 거예요. 제 메이크라는 뜻이죠. 그래서 최초의 헌법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자, 헌법을 만든 거, 제정된 거. 제정된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이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그죠? 제정한 날을 이제 기념하는 날. 이렇게 해서 이 키워드를 헌법을 이제 만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날은 이제 언제냐면 1948년 7월 17일이에요. 이날이죠. 제헌절. 그래서 우리가 7월 17일 되면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은 광복 뭐예요? 빛을 회복했다 이런 뜻이니까 독립한 것을 기념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부터? 일본이 그죠? 그래서 일본의 이제 지배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벗어나서 이제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날은 언제냐면 1945년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이 국경일 중에서 다음 중 이 3.1절이나 제헌절 중에서 그 국경일 하나를 선택해서 설명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이거는 구술 문제. 이 부분은 위에 5번은 구술에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구술에서 보면은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글의 제자 원리를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자 원리라는 말,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 이런 문제 구술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글날을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었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상도 가끔씩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많이 읽어보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술하고 여기는 구술 문제
5번하고 6번은 구술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한번 이 구술 우리가 시험 치러 갔을 때 보면은 좀